안녕하세요. 저는 마트 정직원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저한테는 10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 예비 신랑이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가 덜컥 애가 생겨버려서 급하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됐죠.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랑 제가 10년 넘게 만났어도 서로 집안에 왕래가 없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결혼은 더더욱 몰랐었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뵈려고 주말에 한우와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저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그래서 설마 마트에서 치즈 샀다가 경찰 부른 분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와 오래전에 일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다른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시식 코너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유기농 치즈를 예쁘게 잘라놓으면서 지나가는 고객님들께 시식해보라고 영업 뛰는 일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즈를 보고 다가오더니 치즈를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실컷 맛보다가 살 거니까 하나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네줬는데 담당자님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다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설마 하나 가져갔어? 지난번에도 10만 원짜리 한우 가져가서는 시식 코너에서 계산했다고 박박 우겨서 문제 많았어. 너 계산대에서 우기면 안 되니까 가서 확인해봐. 담당자님 말대로 계산대로 가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유, 그년이 시식 코너에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계산했다니까. 아, 나를 지금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시식 코너에 있던 그년 데려와. 제가 얼른 가서 계산을 드린 적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점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결국 점장님이 나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망언을 해대더군요. 네가 점장이야? 내가 2년 때문에 도둑 취급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여기서 사과 안 하면 나 2년이랑 마트 같이 고소할 거야. 점장님이 여기서 이러시지 말라고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만만한 제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를 잡고 안 놔줘서 보안요원까지 출동을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를 뜯어말리던 보안요원이 결국 경찰까지 불렀는데 신고받고 왔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예비 시어머니 보고 손을 놓으라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힘을 주며 소리쳤어요. 이보세요. 경찰이면 내가 아니라 인연을 잡아야죠. 인연이 시시콜에서 받은 물건은 그 자리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돈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또 돈을 내라고 하잖아. 이게 사기꾼인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기꾼을 눈앞에 두고 왜 나를 말리는 거냐고. 경찰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트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관리실로 올라가 확인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CCTV라 음성도 담기지 않았고 더군다나 제가 사각지대에 서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CCTV 영상은 2, 3개월에 한 번씩 삭제하고 있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그 전의 행각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이것만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갔거든요. 예비 시모도 당연히 풀려나 버려서 결국에 제가 치즈를 계산하게 됐어요. 마트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예비 시어머니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았냐고 덤튀기를 씌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그만둬 버리고 다른 마트에서 일하다가 정직원이 된 거였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났으면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 이름, 얼굴은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얼굴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어요. 아유, 이걸 여기서 보네. 마트에서 일하던 애였지? 얘가 시식 코너에서 치즈 팔던 애인데 나한테 치즈를 주더니 선불로 달라더라. 내가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도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런데 계산대에서도 돈을 달래. 요것이한테 완전히 당한 거지. 진짜로 우리 아들 애를 임신한 게냐?
저번처럼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사기꾼, 여우 같은 거라고 욕을 하길래 제가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그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사기를 쳤겠어요. 저 그때 당당해서 경찰도 불렀고요. CCTV도 확인했어요. 어머님 옆에 있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가 의심되시면 친자 검사 그거 받아볼게요. 바로 그 순간 저희 예비 신랑이 버럭 호통을 쳤지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기꾼이라니. 경찰은 또 뭐고 CCTV는 또 뭐야?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해줘. 둘이 아는 사이야?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다가 예랑이 말을 듣고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유, 됐다. 말을 말자. 괜히 아들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괜히 우리 아들 욕보이지 말라고.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더니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예비 시댁을 나왔는데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길래 들어갔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네가 싫어할 거 알지만 말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원래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어. 20대 초반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더라. 오늘처럼 막무가내로 굴고 예비 며느리 될 애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파혼당했었지. 예비 시아버지가 옛날 일을 말해주면서 저보고 파혼하라고 하더니 막상 또 파혼당할 아들을 안타까워했어요.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만 손주도 생긴 며느리를 내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라. 집사람이 또 난리치면서 뭐라 할 것 같으면 막아주고 도와줄게. 아들 녀석도 그렇게 할 거야. 예비 신랑도 저를 지켜주겠다며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말로 저랑 같이 예비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해 주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진짜 지긋지긋해. 마음 같아서는 영 끊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거든. 당신이 원하면 우리 결혼식에 엄마를 부르지도 않을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도 돼. 당신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다며 거기로 이사 가버릴까? 예비 신랑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집살이 할 것도 아니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제 편인데 결혼해도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얘랑이랑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깽판을 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예비 신랑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 어머님 초대하면 자리가 파토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우리 부모님한테 막말하고 사기꾼이라고 욕할까 봐 걱정돼. 다행히 이때 예비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며 말해주더라고요. 네가 불편하면 초대하지 말자.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알기 때문에 엄마 없는 게 더 나아. 당신이 정 그러면 장모님께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아예 초대하지 않으려니까 느낌이 찝찝하더군요. 남편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하니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장모님께 물어보자고 해서 같이 친정집에 갔는데요. 친정엄마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도둑놈 취급한 이야기부터 지금의 상견례 문제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말을 쭉 듣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여셨죠. 아무리 그래도 초대하는 게 낫지 않어? 부모를 쏙 빼고 상견례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말 나올까 봐 걱정된다. 지금은 전부 다 네 편 같아도 결혼하면 뒷말 나올 수밖에 없어. 사부인이 괜히 너 잡는다고 시집살이 시키면 어떡해? 엄마가 막대 먹은 사람도 부모니까 상견례와 결혼식에 꼭 초대하래요. 마음 같아선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뵙고 싶다고 했는데요. 시댁으로 오라길래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도 사기꾼 같아 보이세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셔서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 중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혼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마 상견례 자리나 결혼식에 초대하기 싫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거 있죠. 너희 아빠 대기업 다닌다며? 그걸 왜 얘기 안 했니? 정년 얼마나 남았어? 갑자기 친정아빠 정년을 묻길래 2년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아빠 정년 지나기 전에 결혼해라. 그래야 축의금 많이 거둘 수 있지.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마음 바뀐 이유가 우리 아빠 직업 때문이었나 봐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돈밖에 모르는 양반 같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냐고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3천만 원, 오빠는 2천만 원 있어요. 워낙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총 5천만 원밖에 없긴 하지만 대출 받아서 조금씩 갚아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집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냐고 물었어요. 예비 시댁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순간 짜증이 솟구쳤다가 간신히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아주 예전에 아빠가 1억 정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집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힘들 것 같아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부담되실까 봐 말씀 못 드렸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서 일이 됐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1억도 적은데 5천만 원 가지고 살겠다고? 고작 1억 갖고 서울에 집 전세도 힘든데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기분 나빴지만 또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적긴 했으니까요. 화를 꾹 참고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핸드백 속을 막 뒤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니 제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유, 네 아빠가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 지금 너희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확실히 1억 주실지 아닐지 정해져야 결혼을 시키든 하지. 연락해서 얼른 돈 달라고 해봐라. 예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저도 황당해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아빠, 어머님이 결혼 자금 보태줄지 물어보시라고 하네. 1억 주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셔. 아빠가 뭐? 라고 말씀하셨다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시더니 8천만 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전달드리니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획 빼앗아 들더군요. 순간 열불이나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쳐도 예비 시어머니는 아빠한테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사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요. 아니, 결혼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해보자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사돈도 솔직히 고작 8천만 원으로 결혼시키려니까 미안하죠? 그쵸?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상사라도 되는 양 아빠를 압박 주길래 제가 휴대전화를 얼른 빼앗았어요. 예이고 뭐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간신히 정신줄 붙잡으며 말했는데요. 어머,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아빠 놀래요.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되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얼마 있냐고 물어보며 애써왔는데 어찌나 입꼬리가 떨리던지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여우 같은 거라고만 욕을 했어요. 저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하길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리 말해버렸어요. 그럼 아버님께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으니 이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지원해 주시는 아버님하고만 이야기할게요. 예비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든 말든 그 길로 예비색을 나와 예비 시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예비 시아버지가 여기로 오라며 전혀 다른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찾아가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시댁이 아닌 전혀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셨어요.
제가 왜 여기서 나오시냐고 물었더니 이리 말씀하셨죠. 며느리도 우리 마누라한테 당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은 별거 하고 있고, 이혼만 안 했지 사실상 이혼한 부부나 다름없어. 너도 이제 여기를 시댁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 너네 시어머니가 있는 곳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이뿐만 아니라 예비 시아버지가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혼집도 좋은 데서 살 수 있게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이런 예비 시아버지가 너무 든든하고 의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망언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머님이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자리를 갖재요. 다짜고짜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걸더니 상견례를 바로 갖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리 하소연하니까 처음엔 예비 시아버지가 달래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속상할 만도 하지만 애가 생겼으니 얼른 결혼식을 올리는 게 맞기도 해. 마누라 말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네가 편할 거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아버지 말에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결정한 거죠.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셔서 식당을 예약해 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아무 데나 예약할 수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식당을 예약해야 해서 엄청나게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냥저냥 무난한 식당으로 예약했는데요. 무난해도 상견례 자리인 만큼 룸이 있는 프라이빗한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미리 와서 식당을 다시 둘러봤는데도 욕먹지 않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있죠. 룸 안에 있던 제가 깜짝 놀라 얼른 입구 쪽으로 나와봤어요. 이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망언을 해대더라고요. 너는 뭐 이런 데를 예약했니? 세상에 이런 곳에서 상견례하는 애는 처음 봤다. 잘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무슨 이런 싸구려 식당을 다 알아봤어? 돈 아끼려고 그랬니?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에 식당 직원은 물론이고 손님들까지 쳐다보더라고요. 상견례 날만큼은 그러면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역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마음대로 이번 주말에 하자고 고집을 피우셔서 급하게 잡은 거잖아요. 싫으시면 저희 스케줄에 맞추세요. 그럼 더 좋은 식당 예약해둘게요. 제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룸 안에 있던 친정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스러워하며 웅얼웅얼거리더라고요. 아유, 야, 아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왜 취소하려고 그래? 겨우 시간 내서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같냐? 이러고는 헛기침을 하며 룸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저희 가족들까지 예약한 룸 안으로 들어와서 어색하게 차만 홀짝였는데요. 저는 화기애애하게 말할 기분이 아니라서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몇 분 뒤에 친정엄마가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사위가 사부인 닮아서 잘생겼었나 보네요. 둘이 쏙 빼닮았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죠. 우리 엄마도 막무가내인 사부인과 말 섞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반박하시더라고요. 뭐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애들 결혼하는데 혹시 경제적 지원은 생각했는지요? 분명히 그날 친정아빠한테 전화해 8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놓고 또 왜 저러는 걸까요? 짜증이 확 나서 엄마 말을 가로채서 말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원해준 8천만 원이랑 우리 둘이 모아둔 돈에 대출받아 빌라 전세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으셨나 보네요. 제가 뭐 수첩 사서 따로 적어드릴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에게 이리 말했어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하는데 끼어들어? 어? 너는 어르신들 말하는데 네네 하고 고분고분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라. 버릇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상견례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파토내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시애미를 아주 물로 본다고 궁시렁대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우리 아들 가치가 고작 8천만 원밖에 안 되나요? 솔직히 그쪽 딸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인데 우리 아들은 회사원이잖아요. 너무 차이 나는데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누가 보면 예비 신랑이 대기업 사원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서 저랑 벌이가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저는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신랄하게 까고 싶었지만요. 그래도 우리 남편 될 사람이니까요. 욕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꾹 참았어요. 게다가 배에는 애까지 가졌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그냥 아르바이트생 아니고요. 정직원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퇴직금 받는 직장인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오빠랑 벌이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게 그거라면서 갑자기 손자리 이야기를 해댔어요. 내가 아는 사람의 딸이 의사라길래 손자리 알아봤다. 그 딸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번대 지 엄마한테 용돈 300원 준다고 하더라. 예비 시어머니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지금 파혼하자는 거냐고 소리치니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맞받아쳤죠. 우리 아들 수준에 못해도 박사는 만나야지. 아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 낳아봤자 뭐하니? 너 닮았으면 무식할 게 뻔한데. 멍청해서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년이라고 욕하길래 저도 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아, 그렇게 잘나셔서 몰래 치즈나 훔치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트에서 당신 진짜 유명해요. 직원들이 당신 도둑놈이라고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하다가 이제는 아예 안 받아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당신 그래서 가까운 대형마트도 못 가고 저 먼 곳 가신다면서요. 저도 이런 손버릇 나쁜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못 살고 애 못 키워요. 저는 그대로 친정 부모님을 일으켜서 파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먼저 예비 시아버지가 나가려는 저를 붙들고 말하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다시 상견례 잡자.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빼고 상견례 자리 갈게. 어? 거기에다가 예비 신랑까지 나서서 쩔쩔매매 말했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 파혼이라니. 화나서 그러는 거지. 애를 생각해서라도 파혼은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랑 애 보긴 못해. 차라리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말자. 그냥 우리 둘이 살게. 엄마 모르는 곳에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합세해서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만 보면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결국 우리 애 어떡하냐고 매달리는 예비 신랑한테 이리 말해버렸죠. 결혼은 집안이랑 집안끼리 한다잖아. 연 끊는다고 해도 당신 어머니라서 보게 될 텐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 1년에 한두 번 보더라도 화딱지 나서 못 살 것 같다고. 차라리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낫지. 저런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 물론 친정 부모님도 일단 진정해보자고 하셨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앉아봐라 파혼이 장난이냐고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파혼할 만한 상황이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들어가자마자 식당이 뭐 있다이냐며 기싸움을 시전한 예비 시어머니를 한 번 눈 감아줬어요. 두 번째도 제가 눈 감아주고 참아준다면 제가 호구가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전 그대로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듣고 가라. 아까 일은 전부 다 잊어라.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게야.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래 그동안 뭐 숨겨놓은 비밀이 궁금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싫은 거지 예비 시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친정 식구들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제 차에 친정 식구들을 태우고 예비 시아버지 차에는 남편이 탔어요.
예비 시아버지 차가 앞장서고 저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번에 봤던 예비 시아버지가 따로 나와 산다던 그 아파트가 보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급하게 잡힌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파혼 이야기를 하다가 별거 죽인 시아버지 집에 가다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비 남편을 포함한 친정 식구들이 모두 예비 시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파트 안까지는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근사했어요. 창밖에는 한강이 보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친정엄마도 보시고 우와 감탄사를 연발하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여기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던데 사돈이 여기 사시는구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서 자랑도 안 하셨어요? 이때 예비 시아버지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돈이 많습니까? 힘들게 들어와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사부인이 더 대단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저는 이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말을 듣고 같이 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웬 여자가 나오는 거 있죠? 예비 시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셨어요. 저희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우아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오셔서 준비해 놓은 게 없네요. 차라도 내놓을게요. 이러시고는 사뿐사뿐 걸어가시더니 찻잔 세트를 꺼내셨어요. 물을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와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차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있는데 와, 몇 분 전과 너무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사람 한 명 없다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여성분이 조용히 차를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고풍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더 좋은 차 준비해 놓을게요. 하필이면 오늘 그 차랑 마시면 좋은 비스킷 하나 만들어 두지 않았네요. 다음에 오셔서 제 음식이랑 제 쿠키 꼭 먹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분이셨어요. 예의 바른 것도 모자라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다니 이런 게 배운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더 놀랄 만한 말을 해줬어요. 사실 이 사람이 네 진짜 시어머니가 될 뿐이다. 우리 며느리한테도 우리 집사람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이혼을 못해서 이렇게 됐네. 아예 밖에서는 그 파렴치한 거 숨기고 다니고 이 사람을 내 부인이라고 하고 다닌다. 예비 시어머니가 2명이라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예비 시아버지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아이 사실 원래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아예 따로 살고 있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글쎄 그 사람이 자꾸만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거 있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여자 동생이라고 하더라. 남편이랑 이혼한다길래 상담 중이라고 해서 자리를 비켜줬지. 그런데 그 후로 느낌이 싸한 거야. 마누라 몰래 문자로 확인해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더라고. 누구냐고 추궁했더니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난 친구라고 했어.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더라. 사실 나 몰래 들어간 돌식 모임에서 만난 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하길래 이혼하자고 했어. 그런데 용서해버리고 말았다. 그걸 왜 용서해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에 말해줬어요. 마누라가 술 먹고 정신을 잃어서 사고 친 거라고 했거든. 그 뒤로 안 만나려고 했는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자꾸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고 하더라.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도 모자라 핸드폰을 아예 없애겠다고 빌었어. 가정주부가 무슨 핸드폰이냐며 다른 남자 절대 안 만나겠다고 하길래 믿었지. 들으나 마나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에 넘어가 한 번의 불륜을 용서해줬대요.
예비 시어머니는 돈이 많았던 예비 시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돈 욕심이 그렇게 많고 예비 시아버지의 돈이 탐났으면 여기서 멈추면 될 것을 예비 시어머니가 기어코 선을 넘었나 봐요. 예비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또 그런 짓을 하더라고. 명절날에 갑자기 요양원에 있는 장모님을 보러 간다길래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런데 마누라가 오면은 자기 엄마 수발 들어야 하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밀어냈지. 명절인데 푹 쉬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상한 문자 한 통이 왔어. 딱 봤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더라. 마누라가 술집에서 내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한 흔적이었어. 곧바로 마누라한테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어땠는 줄 알아? 예비 시아버지가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해줬어요. 목소리가 만취해 있더라. 자기가 뭐라 하는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해서 당황했어. 옆에 남자 목소리도 들리길래 불륜이구나 싶었지. 홧김에 술 취한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또 번쩍 들었나 봐. 바로 집으로 왔길래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 그 다음 날까지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열어줬더니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매달리는 거야. 결혼할 때 아들 자리에 어머니나 아버지 자리 비워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넘어가고 말았지. 예비 시아버지가 마지막엔 오해하지 말라며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바람핀 건 아니야. 아예 따로 나와서 이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바로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우리 원선 씨랑 결혼할 거야. 예비 시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쭉 들으니 이혼한 부부나 다름없다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파혼하려던 마당에 예비 시아버지가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왜 공개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네가 아들이랑 잘 돼야 내가 원선 씨랑 결혼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각서까지 써서 이러는 거야.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나랑 살기로 했으니까 누굴 데려오든 딴주 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인데 아무나 결혼시키는 건 아니다. 뱃속에 우리 손주도 있고 무엇보다 너처럼 똑부러진 며느리도 없더라. 어쩐지 예비 시어머니가 집요하게 시비를 털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단지 마트에서 만난 기억이나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었던 거죠. 8천만 원만 지원해주겠다는 친정에 비아냥거린 이유가 예비 시아버지와 쓴 각서에 있었던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을 쭉 듣던 제가 못 믿겠다고 대답하며 이리 말했어요. 아직 이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걱정돼요. 저희가 막상 결혼한 후에 마음 바뀌시면 어떡해요? 또 어머님이랑 엮이면 저도 이혼하고 싶어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제 눈을 절실하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결혼하면 그 사람 몫에 재산을 증여해 줄게. 약속하겠다는 각서도 써줄 수 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정신없이 울려서 예비 시아버지가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옆에서 슬쩍 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경찰이랑 같이 서 있는 거 있죠. 일단 경찰이 왔으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이 나가 귀를 기울이니 경찰이 하는 말은 이러했어요. 여기 어머님이 불륜 신고를 하셔서 일단 출동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로 출동 안 하니까 앞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별거 중인 아파트 주소는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도 소름 끼쳐 하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오죽할까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보나마나 경찰한테 같이 가달라고 난리를 피웠던 것 같아요. 자기만 가면 문 안 열어줄 거 아니 꾀를 쓴 거죠. 저희가 대신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니 경찰들이 매우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 참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잘 해결해 보세요. 어머님도 다음에 바람피는 남편 잡아달라고 떼쓰시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당합니다. 경찰들이 가버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이리 말하더라고요. 파혼한다고 난리치던 애가 왜 여기에 있니? 왜? 너도 네 시애비 될 사람 재산이 너무 탐나?
그이가 재산 많다고 자랑하면서 아들이랑 결혼해달라고 하디? 어차피 너는 우리 아들이랑 절대 결혼 못하고 우리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여기도 내 집이고 인연도 곧 쫓아낼 년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만 팔을 잡아당기고 못살게 군 게 아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애인분 발도 잡아당기면서 나가라고 소리쳤거든요. 결국 예비 시아버지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재산 분할해서 줄 테니까 이혼해.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지지 않고 맞받아치셨어요. 그게 왜 당신 돈이야? 우리 돈이지. 당신 돈은 전부 내 돈이야. 내가 관리해야 돼. 봐봐. 관리 안 하니까 돈 허튼 데 쓰고 있잖아. 이런 년이 뭐라고 비싼 아파트까지 사다 바친 거야? 순간 욱한 예비 시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뭐가 당신 돈이야? 당신이 내 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한테 재산 다 줘버리면 돼.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할 거리도 없이 모든 재산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으면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 알아? 이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당신 미쳤어? 결혼하기도 전에 애부터 생긴 년 뭘 믿고 돈을 줘? 뱃속에 있는 애도 우리 아들 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반박했어요. 그럼 친자 검사해보면 되겠네요. 진짜 우리 오빠 아들이면 어머님 재산 하나도 없을 줄 알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해보라고 악을 지르길래 늘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병원 예약 좀 하려는데요. 거기서 애 낳으면 친자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놓고 이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우음찔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친자 검사를 하지 않아서 연계된 병원을 연결해 줬어요. 거기를 예약하고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꿈쩍도 못했죠. 예비 시어머니도 뱃속에 있는 애가 진짜 자기 아들 애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에 저러는 것 같아 현관문까지 친히 열어주며 말했어요. 병원 예약했으니까 이만 가실래요? 친자 검사 받으려면 애 태어나고 받아야 된다니까 몇 개월 뒤에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안 가고 버티면서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길래 다 같이 짐을 챙기자 했어요. 남편과 친정 식구들 모두 나올 채비를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떠밀려서 나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를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니까 역정을 냈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를 1층에 내려준 뒤 얼른 가라면서 이리 말해줬어요. 다시 올라가서 문 열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차피 이혼당하실 건데 괜히 설쳤다가 어머님께서 위자료 내시게 되면 어쩌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경찰한테 한 것처럼 바람 피웠다고 위자료라도 뜯어내세요. 그게 어머님이 유일하게 살 길 같으신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은지 제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가더군요. 저랑 부모님은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결혼도 못하고 기다렸다가 무사히 애를 낳고 병원에 가서 친자 검사를 받았어요. 2, 3일 뒤에 결과도 나왔어요. 예상한 대로 태어난 애는 예비 신랑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전화드린 사람은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친자검사 결과 나왔는데 예상대로 오빠 애가 맞아요. 서류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번에 재산 명의를 저희 쪽으로 다 옮겨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 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예비 시아버지가 제가 생각한 방법을 듣고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만 달라고 말하며 일단은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해 찾아갈 테니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예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태어난 애가 친자식이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예비 시부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역시 우리 손주였네. 세상에 너는 검사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니. 내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다 너희 쪽으로 옮겨놔야겠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했죠.
아니 여기 집명이랑 불륜녀 그것이랑 사는 집명이랑 자동차 2대 명의까지 전부 다 명의를 바꿔놓겠다고? 무슨 판사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나랑 이혼 소송하면 일부러 그런 거 다 나와. 고의적으로 재산 명의 옮겨놓으면 그거 더한 처벌받는 건 몰라? 그런데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꾀가 있었어요. 일단 각서를 탁 내려놓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혼 안 당하고 싶으면 각서에 사인하세요. 이거 아버님이 재산 명의를 저희 쪽으로 다 옮기는 거에 동의한다는 각서거든요. 여기에 사인하면 아버님이 이혼 안 하신대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이 획 돌아가더니 각서에 바로 사인했어요. 멍청한 예비 시어머니는 그 각서에 이혼을 안 한다는 조건이 아예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을 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몇 달 뒤에 이혼당하니까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네 말만 듣고 사인했다가 이혼당했잖아. 어떻게 시애미를 그런 식으로 사기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행여나 이전 시모가 들어올까 친정집 문을 꽉 잡으며 말했죠. 누가 그렇게 각서에 막 사인하래요? 그 나이 먹도록 계약서 사인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하네. 아, 저는 사인하라고 협박한 적도 없어요. 억울하면 고소하시던가요. 이러고 바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전 시어머니가 문을 꽉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결국 무릎까지 꿇더니만 울면서 빌기 시작하셨어요. 재산 분할 받은 게 없어서 냉전한 분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이 상황에서 위자료까지 내야 해서 그지 신세 됐다고. 이전 시모 말을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이전 시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망언과 막말을 전부 다 녹음해 주셨나 봐요. 그걸 증거로 제출하니 위자료를 낼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전 시어머니에게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아줌마가 마음을 곱게 안 쓰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죠?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 시어머니가 이번엔 문이 아니라 제 발을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뒤에서 친정 식구들이 달려왔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힘없이 떨어져 나가길래 바로 문을 닫아버렸죠. 드디어 끔찍한 이전 시어머니를 정리하고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못할 줄 알았던 결혼식을 다 해보게 됐네요. 시어머니 자리에는 누구와는 다르게 우아하고 온화하신 시아버지의 애인분이 앉아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애인분께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전 시어머니가 올라오는 거 있죠. 결혼식 날과 장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한복을 차려입고 와서 당황했어요. 제게 시부모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 자리에 앉으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뿌리치며 얘기했어요. 저기 아줌마, 여기 시어머니 앉아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아줌마가 뭔데 와서 우리 가족 행세를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직원을 불러 내쫓아 버렸어요. 다행히 그 뒤로 이전 시어머니가 결혼식 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올리니까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예비신랑에게 오빠라는 호칭 대신 우리 애기 이름인 강훈 아빠라고 부르게 됐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시부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애인분도 결혼하셔서 정식으로 제 어머님이 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훈이까지 건강하게 태어나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격하게 싫어하며 왜 여기에 있냐고 물으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가, 내가 너를 도둑년 취급하고 대놓고 친정 식구들 무시한 것도 미안하다. 네가 우리 강훈이 낳았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든 집 알아내서 온 거야. 애 먹일 이유식도 만들어 왔는데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이전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보자기를 펼쳐서 보여주길래 제가 됐다고 손짓했어요.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살림에 소고기 넣고 끓여왔는데 왜 그러니? 내가 잘할게.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용서 안 해줄 거니? 어떻게 하면 화풀래? 응? 얼른 화풀고 우리 큰이한테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해주라.
제가 신혼집은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도 이전 시어머니가 자기 말만 해댔어요. 내가 사실은 그이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놈 때문에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이 자식이 벌어오라는 돈은 안 벌어오고 내가 벌어오는 돈만 쓰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 나를 버리고 몰래 바람까지 피우다가 그것이랑 도망간 거 있지. 그놈 때문에 빚밖에 안 남았어. 밤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나 좀 살려주라. 이전 시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넙죽 엎드리길래 발로 밀어냈어요. 그런데도 이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빌빌대더라고요. 그래, 너 보모 필요하지 않니? 내가 공짜로 봐줄게. 돈 써서 생판 모르는 남 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써라. 나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니? 응? 저는 그런 이전 시모에게 정신 차릴 만한 말을 해줬어요. 믿을만 하긴 뭐가 믿을만해요. 차라리 남이 100배 낫지. 다시는 저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손주 보고 싶은 척하지도 마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다. 우리 시아버지 불러서 다 이럴까요? 이전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행하면서 범죄짓 한다고? 결국 이전 시어머니가 미역국이 든 보자기를 챙겨 들고 나가더라고요. 어쩌면 진짜로 시아버지를 불러서 더 미움받게 될까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뒤늦게 저를 찾아온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질색을 하더니 아버님께 다 말했나 봐요. 전처가 또 찾아왔다며. 우리 며느리가 고생 참 많어. 우리 손주 태어난 김에 약속대로 재산 증여 해주려고 왔어. 시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아파트 명의에 자동차 명의까지 주셔놓고 무슨 재산을 또 주시냐고 아버님을 말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절대 부담 갖지 말라며 선물이래요. 이렇게 시끄러운 집안에 시집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지금도 아버님 덕분에 호화롭게 살고 있어서 부자 시아버지 만나서 팔자 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하긴 잠깐 고생하고 엄청난 재산을 받았으니 팔자 핀 게 맞긴 하죠. 부자 시아버지 힘으로 친정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 복은 없지만 시아버지 복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받은 게 참 많아서 앞으로 아버님께 정말 잘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지는 순간이 오니까 힘내세요. 여기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은 꼭 저희 이전 시모처럼 되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